당신은 은총이 할머니도 혜성그룹 회장도 전부 자격 없어. 당장 이혼 도장부터 찍어. 사실 신여진이 오랫동안 집을 나간 윤성호와 아직까지도 이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혜성그룹의 진짜 주인인 윤성호가 신여진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혜성을 되찾기 위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하나를 가짜 딸로 사칭한 사기꾼으로 만들다니 신여진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데 피해자인 구하나가 신여진에게 빌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썩거지라고 소금 세례를 받는 구하나의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은총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누나를 보는 구지석의 마음도 오죽할까요? 누나 제발 은총이랑 인연 끊어. 그 집이 어떤 집안이다 신여진이 원수다 말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조만간 납골당해서 촬영했다는 장면이 나오게 될 테니 구하나가 드디어 원수를 알게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을 찾아가 감히 내 누나한테 무슨 짓이냐고 경고했고 보다 못한 윤성호도 신여진을 찾아가는데요. 유진 엄마 은총이가 우울증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구하나 씨랑 억지로 떼어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경찰에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했다니 가당치도 않지.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유진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얼마나 후회해왔는지 잊었어? 구하나 씨 우리 은총이 키워준 은인이야. 그런 사람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제발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봐.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진심으로 읍소했습니다. 부부이자 같은 유진이의 부모로서 딸을 잃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윤성호는 신여진이 은총이를 데려갈 때도 구하나를 가짜 딸로 들일 때도 모든 걸 묵인하며 방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죠. 윤성호는 신여진이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기를 빌었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를 향한 집착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하지만 윤성호의 진심 어린 조언 앞에서도 신여진은 단 1%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 아빠 당신 말은 그럼 우리 은총이를 구하나 씨가 키우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은총이는 우리 유진이 아들이고 내 손주야.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은총이가 왜 생판남인 구하나한테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은총이 아직 어려. 조금 더 크고 나면 지금 힘들었던 거 기억도 못할 거야. 신여진은 은총이를 아낀다면서 애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는 할머니였습니다. 애가 저렇게 시름시름 메말라가는데 구하나랑 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게 해주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지 윤성호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유진 엄마 당신은 지금 은총이를 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 유진이 죽은 거 알았으면서 유진이 뺑소니 사고 범인은 한 번이라도 찾을 생각 해봤어? 내가 당신한테 은총이 존재를 알려준 건 우리 손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유진이를 죽인 범인을 함께 찾자는 거였어.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다고.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내가 유진 엄마 당신에게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야. 20년 떨어져 살았지만 난 항상 당신에게 미안함이 있었어. 그날 유진이를 잃어버린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당신에게도 속죄하며 살았지. 그렇지만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당신의 행동을 묵고할 수 없어. 유진 아빠 당신이 뭘 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서 은총이라도 뺏어가겠다는 소리야? 아님 이제 와서 회사가 당신 거라며 되찾으려고? 당신이 내팽개친 회사 20년 동안 내가 키웠어. 은총이 호적 문제도 이미 내가 가족정정 신청했으니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유진 엄마. 윤성호가 소리쳤지만 신여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결국 구하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는데요. 이미 말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성호는 이제 구지석과 구하나를 도와주기로, 은총이도 되찾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여진이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느꼈던 것이죠. 유진 엄마 당신은 은총이를 키워서는 안 돼. 은총이가 불행해질 거야. 그동안 구지석을 도와주면서도 신여진이 사죄하고 구지석이 용서하기만을 바래왔지만 이제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황진구 또한 본격적으로 신여진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신여진은 구지석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제 믿었던 황진구마저 윤세영과 파혼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구하나 편을 들며 자신을 협박해오니 그 모든 사태의 원흉이 구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구하나 탓이야. 내가 내 딸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 어디 괘씸하게 은총이를 빼앗아간다며 협박을 해? 이대로 가만히 놔두다가는 정말로 유진 아빠랑 구하나한테 우리 은총이를 뺏길지도 모르겠어. 신여진은 윤성호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야 겨우 구하나 정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법무팀장 불러서 찍소리도 못하게 권력으로 찍어 눌렀지만 구하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황진구부터 시작해서 구지석 그리고 윤성호까지 있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골치 아프게 되었어. 신여진은 이 문제를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상담했죠. 그들이 딸을 죽인 원수인 것도 모른 채 자신의 편인 줄 믿고 아둔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동서 구하나가 오늘도 집 앞에 찾아왔었어? 네, 형님, 제가 나가서 꺼지라고 소금도 한 바가지 뿌려줬는데도 또 찾아왔네요. 정말 구하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직 은총이가 구하나 목소리 못 들었기에 망정이지. 구하나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오는 거 알아봐요. 우울증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큰엄마, 제발 구하나 좀 치워주세요. 진구씨도 구하나한테 미쳤는지 다 그년 때문에 저는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고요. 네, 형님, 진구가 파혼하자는 이유가 구하나 때문이지 뭐예요. 우리 은총이 불쌍해서 어쩌나. 빨리 입양이 되어서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애를 생각하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저렇게 계속 찾아오니. 은총이가 어떻게 구하나를 잊겠냐고요. 친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뭔데 은총이를 데려가겠다는 건지. 그래, 동서 말이 맞아. 은총이가 빨리 괜찮아지려면 구하나를 치워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하나를 치울 수가 있을까? 구하나를 건들면 진구도 구지석 본부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형님,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 진구부터 떼내야죠. 최명지와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엔 왜 왔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지 최명지 모녀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최명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하나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애기 초음파 사진이잖아. 진구씨랑 내 아기야 8주 됐어. 구하나,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어디 애 아빠랑 놀아나. 네가 양심이 있니? 남의 약혼자랑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집 앞에서 니들 둘이 껴안고 있는 거 다 봤어. 너 때문에 나는 유산까지 할 뻔했다고. 너 이거 살인이야. 너 때문에 내 아기가 죽을 뻔했어. 윤세영은 잊지도 않은 애타령을 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죄책감에 빠져들었는데요. 정말로 황진구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상간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황진구를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애가 있다는데. 황진구가 아무리 구하나에게 고백을 해와도 안 될 사이였죠. 이만 돌아가세요. 저 회사도 그만뒀으니 이제 황진구 사장님 다신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구하나에게 확답을 받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구하나를 완전히 치워버릴 방법이 없을까, 엄마? 그래, 완전히 사라져야 진구도 마음 다잡고 은총이도 입양하지. 구하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우리 손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럼 큰엄마가 구하나 치우게 하면 되는 건가? 그래, 이 엄마만 믿어, 세영아. 이간질 솜씨가 어찌나 화려하던지 최명지는 집에 돌아가 신여진에게 다시 한번 구하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나 독하던지 진구 믿고서 은총이 찾아오려는 생각인가 봐요. 진구랑 결혼해서 은총이를 입양하려는 꿈을 꾸던 거 있죠? 뭐? 세영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구지석 그것도 지 누나편만 들면서 혜성그룹을 공격하는 것 같던데. 정말 형님이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세영이는 아무 힘도 없으니 이렇게 약혼자를 뺏기게 생겼네요. 최명지와 윤세영의 교묘하고 계산된 모략으로 인해 구하나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고 어떻게든 구하나에게 해코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신여진은 은총이를 키워준 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구하나가 은총이만 깨끗하게 포기한다면 이대로 모든 불편한 일을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과 원만한 대화로는 도저히 평화로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과 직감이 들었죠.
신여진은 이미 구지은과 구지창이 자신을 직접 찾아왔을 때 상당한 금액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했는데 그 보상금을 모두 꼼꼼히 챙기고도 구씨 남매가 계속해서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행동한다는 깊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구지은과 구지창이 그 거액의 보상금을 몰래 받아 챙기고도 혼날까봐 두려워서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실을 숨겼기에 이런 복잡한 사태가 결국 발생하고 만 것이었죠. 신여진은 결국 장비서를 급히 불러 비밀스럽게 특별한 인물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구하나를 멀리 외국으로 몇 년간 빼돌리기 위해 특별히 선발되어 고용된 전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장비서, 우리 은총이 완전히 어른으로 클 때까지 구하나 씨가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아무도 못 찾을 만한 먼 곳으로 철저하게 데려다 놔. 신여진은 끝까지 구하나에게 아주 악의적이고 냉혹하며 잔인한 모습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였는데요. 구하나가 밤새도록 헌신적으로 간호해주던 그 특별했던 날도 구하나와 진정한 모녀가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보냈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데이트했던 따뜻한 추억도 신여진에게는 모두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깊이 존경하며 엄마라고 애정을 담아 불렀던 사람에게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일까지 당할 줄은 구하나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신여진이 구하나를 해치려는 계획을 날카롭고 예민한 구지석이 미리 알아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소 철저하고 치밀한 복수를 위해 신여진에게 비밀 스파이를 심어놓고 날카롭게 촉을 세우고 있던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구지석은 더는 참을 수 없어 결국 구하나에게 충격적이고 끔찍하며 믿기 힘든 진실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누나, 제발 은총이 좀 포기해. 누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은총이가 도대체 누구 손자인지 제대로 알아? 신여진 회장이 우리 부모님 잔인하게 죽인 원수야, 누나. 내가 그토록 신여진 회장한테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 그게 다 우리 소중한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지서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불의의 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잖아. 신여진 회장이 직접 계획적으로 죽인 거라니? 구하나는 이 폭탄 같은 잔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에 가슴이 완전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사랑하는 은총이를 되찾으려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뿐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은총이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신여진 회장의 유일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은총이야. 은총이를 영원히 뺏기는 게 신여진에게는 가장 큰 치명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거야. 구하나는 소중한 양부모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납골당을 찾아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반드시 꼭 복수해드릴게요. 그리고 구하나는 유진이 앞에서도 진심 어린 깊은 사과와 미안함을 전하려 했습니다. 유진아, 너희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복수할 수밖에 없겠다며 깊은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하려 했지만 구하나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이고 잔인한 배신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알고 보니 유진이의 유골함은 진작에 신여진이 비밀리에 바꿔치기하여 먼 절로 빼돌린 상태였던 것이죠. 너무나 어이가 없어 구하나는 쓴 헛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허탈하고 의미 없는 유골함을 긴 시간 바라보며 구하나는 이제는 마음을 더욱 강하고 독하며 냉철하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는 신여진 당신한테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를 굳게 다짐하는 외롭고 상처받은 구하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원군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윤성호는 아무런 배경도 든든한 기반도 막강한 재력도 없는 구하나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필요한 모든 힘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어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신여진, 당신 기어이 이렇게 인간의 밑바닥을 철저히 보이고 말았구나. 이제 나도 더는 어떤 손 쓸 도리가 없어. 우리 소중한 유진이와 사랑스러운 은총이를 깊이 생각해서 이런 극단적인 짓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당장 이혼 도장 찍어. 그리고 혜성그룹 회장 자리도 완전히 비워줘야겠어. 사실 신여진이 오랫동안 집을 나간 윤성호와 아직까지도 이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혜성그룹은 원래부터 윤성훈의 전통 있는 명문 집안의 오랜 가업이자 대대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성훈은 기업 경영과 사업에는 전혀 흥미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도자기만 열정적으로 굽던 예술가 기질의 윤성호를 대신해 능력 있고 야심찬 부인 신여진이 사업에서 놀라운 두각을 뚜렷하게 나타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을 나간 윤성호를 대신하여 신여진은 회사를 놀랍도록 성공적이게 경영해왔던 것이었죠. 윤성호는 이제 구하나와 구지성 남매에게 진심 어린 깊은 속죄의 마음과 진정한 반성으로 신여진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리려는 강한 의지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크게 상처받아 마음이 다친 은총이도 구하나에게 하루빨리 안전하게 보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점점 강하게 자라났죠. 이제 신여진은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립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신여진의 진정한 편이라고는 오직 교활하고 계산적인 최명지와 그녀의 딸 윤세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여진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모녀들의 진짜 정체가 실은 유진이의 잔인한 살인범이라는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된다면 신여진이 얼마나 극도로 절망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미쳐버릴지 그 극적이고 찢어지는 순간이 정말 기대되고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데요. 구하나가 처음에는 단순히 은총이를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자신의 양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복수와 정의 실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강한 몰입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한편 신여진의 냉혹하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행동들은 그녀가 얼마나 권력과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는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와 첨예한 갈등 속에서 윤성호의 극적인 등장은 드라마의 흐름에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윤성호가 가진 혜성그룹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과 그의 도덕적 결단력은 신여진의 강력한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또한 윤성호를 통해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의 유진이 사건까지 밝혀진다면 신여진에게는 더욱 큰 정신적 타격이 될 것이며 그녀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 관계의 회복이나 갈등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깊은 주제들을 다양하고 복잡한 캐릭터들을 통해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각 인물들의 숨겨진 과거와 비밀스러운 동기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고 있죠. 구하나의 복수심과 은총이에 대한 모성의 사이의 갈등 또한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감정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내적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지은과 구지창이 숨긴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와 그로 인한 모든 비극적 사건들은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제 신데렐라 게임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결말로 우리 사랑스러우며 천진난만한 은총이가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나이모와 함께하는 그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날을 기다리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